자,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활용 문제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죠?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함수가 어떤 영역에서 정의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이 함수를 좀 명확하게 그 주어진 범위에 맞게 그려낼 수 있겠지. 특히 분수함수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 루트 안의 식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로그의 진수 조건, 등등등이 있겠네요. 다양하게 있겠죠. 또 구간이 분할된 함수는 그 자체로도 당연히 구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또 가져야 될 거고,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특이점. 항상 지나야 되는 정점이라든지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절편, 방정식의 근 내지는 y 절편,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고, 대칭성도 체크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아두면 그래프를 반만 그려도 나머지를 모두 그려낼 수 있으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극대극소 찾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중요도가 높진 않죠. 알면 좋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고, 알면 좋다. 세 번째를 변화를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누구를 활용한다? 도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도함수를 활용하게 되겠죠. 변화한다는 건 말 그대로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할 것이냐, x는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할 것이냐, 이걸 이용해서 뭐를 찾을 거야? 극값을 찾을 거죠. 극대극소를 찾아줄 겁니다. 도함수가 양수라면 증가할 거고 도함수가 음수라면 감소할 것입니다. 이때 도함수가 0일 때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면 극값이 될 건데, 이걸 잘 체크해서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겠어요. 왜? 극대극소가 곧 함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최소와 아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극대극소가 그냥 최대 최소죠. 양끝값이 아닌 이상 극대극소가 곧 최대 최소다. 네 번째, 함수의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지 위로 볼록한 모양인지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변곡점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계도함수를 활용하게 되죠. 이계도함수를 활용해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하며 0일 때 부호 변화가 있다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더라. 되겠지? 여기까지는 확인해서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증가하는지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가 변곡점입니다. 일단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때 함수값의 변화를 체크해서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 변곡점, 점근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x가 a로 가는, 요거는 정의역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모가 0이다, a일 때 0이다 라고 한다면 x가 a로 가까이 가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발산하는가, 진동하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강조하고 싶은 건 정의역입니다. 특히 진수 조건은 다른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진수 조건은 미분하고 나면 분모 어떻게 돼? 진수가 어떻게 돼? 바깥에 나가면서 분모분의 뭐 되잖아, 맞지? 따라서 마치 계산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미분하고 나면 x에 음수 넣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따라서 계산할 때 처음부터 확인을 좀 명확히 해놓고 이거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양수일 때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진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알아두면 좋은 거죠.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변화를 체크하는 도함수입니다. 특히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는 위로 볼록에서 생깁니다. 극소는 아래로 볼록에서 생겨요. 알겠지? 미분 가능한 상황이면 극대극소는 위로 볼록에서 극대가
아래로 볼록에서 극소가. 그렇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는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 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계도 함수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 분수 함수도 그렇고 애초에 대부분의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간단해지기보다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체크하기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너보다는 너와 그 다음에 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변곡점. 야, 이거 변곡점으로 썼는데 아무도 뭘 안 해. 점근선이라고 써야죠. 이거 나 요새 맨날 왜 이러지? 점근선이랑 변곡점을 계속 바꿔서 쓰지. 자, 점근선을 체크해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내려가서 수렴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극소 다음에 어떤 점근선이 있대. 얘가 여기에 점근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함수 중요하고요. 점근선 중요합니다. 정역은 중요하죠. 정역 모르고 하면은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어디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문제 풀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그 왼쪽에 있는 내용도 다시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의 목표가 뭐야? 다음 단원의 최대치수 물어보는 거죠. 함수의 최대치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꿔 말하면 너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너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구할 수 있어? 이런 문제의 수준이 됩니다. 극대, 극소 구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최대치수에 좀 더 난이도 있는 부분은 함수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네가 이제 필요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식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다음 활용 내용이 뭐야? 방부등식이기 때문입니다. 방정식을 풀자! 부등식을 풀자! 이게 목표다 이 말이야.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데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아이가. 2차, 3차, 4차 다 배웠습니다. 인수분해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언제 x축과 만나는지 적당한 값을 넣어서 찾든 인수분해를 해서 찾든 그날 공식을 이용해서 찾든 어떻게 적당히 찾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차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3차, 4차부터는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근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은 이미 수투에서 연습해봤지만 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또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 합성되어 있고 이러면 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린 이것에 근을 구한다 보다는 실근의 개수를 좀 파악해보자. 개수.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수를 찾기로 하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와 같구나. 만약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어지더라도 fx는 gx 미적분이니까 한 번씩 보면 보통 fx는 gx의 근을 찾을 때는 둘이 빼서 hx는 제로 하나를 만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지만 가끔씩은 그냥 직선 두 개 그리거나 직선 두 개 그린 경우는 잘 없죠. 그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였다면 그래프 두 개 씩씩 그려가지고 대충 교점이 몇 개 있겠군, 한 개 있겠군, 두 개 있겠군 하는 것도 꽤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인 거죠. 적당히 나눠서 그리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무조건 하나로 몰아 해서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센스 있게 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한 개로 만들면 손해볼 일은 없다. x축과의 교점 구했을 때 우리가 뭐 잘못될 일은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lnx랑 x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한 개로 만드는 것보다는 둘 다 간단하고 lnx는 그냥 증가하고 있고 x분의 1도 그냥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교점이 하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얼마 있긴 하겠지. 1점 얼마 정도 되는 뭐 그런 값 정도 되는 게 있겠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있어. 있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새끼가 있다니까. 하나 있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있어. 이건 되게 뭐 굳이 옆으로 넘겨가지고 미분해서 극대 찾고 극소 찾고 하는 것보다 그래프 되게 찍찍 그리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프를 그리기 쉽거나 아니면 한 놈이 증가 한 놈이 감소인 게 좀 빠르게 파악이 되면 그래프를 나눠 그려서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겠죠. 그죠?
야, 사실 부등식이 문제지 뭔 방정식이 문제예요. 부등식이 문제예요. 물론 방정식도 어렵죠. 왜?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죠. 그래프를 그려야 y축, y는 0, x축과의 교점, 또 y는 k. y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래서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불연속점 어디서 생기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난이도 분명 있죠. 어려운 문제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 그래프를 그려서 y축, y축이 아니라 x축, y는 k, y 교점을 찾는다가 일단 핵심이 되고, 부등식이 난이도가 있는데 근을 못 구하다 보니까 부등식을 푸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즉 2보다 크다, 5보다 작다는 근을 찾고 해의 범위를 찾고 막 그러진 않아. 그래서 사실상 절대 부등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해줘, 뭐 이런 얘기죠. fx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어디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fx가 만약에 어떤 최소값을 가진다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기로 합니다. 만약에 fx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기로 해요. 바꿔 말하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유형과 관련이 있겠죠.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유형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쌤, 최소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함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없어? 있겠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자,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다일 때 fx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하래. 뭐 하면 되잖아. 근데 하려고 보니까네 f'x가 0 이상이더라 이거지. 그래? 그게 왜요? 그럼 fx가 증가함수겠네. 그렇지, 증가하겠지. 그 fx의 최소값은 뭔데? a보다 크다 할 때 그랬으니까 fa가 최소여야 되는데 안타깝게 진짜 너무 슬픈데 등호가 없어. 최소값이 없네? 야, 최소값은 없지만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얘여야 되잖아. 그렇다고 얘 말고 다른 애가 있냐? 근데 쟤는 아니죠. 일단 등호가 없으니까. 자, 근데 그래도 최소값 역할은 네가 해야 되니까 네가 0보다 크긴 커야겠네. 크긴 커야 되겠어. 근데 봐봐라. a보다 클 때 fx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x가 a였을 때, 즉 fa가 0인 거는 딱히 상관없잖아. 그래도 fx는 0보다는, 네가 만약 0이 되더라도 fx는 0보다는 클 테니까. 자, 따라서 잘 봐. 원래 등호 없으면은 최소값도 0보다 커야 되지. 등호가 되면 안 되죠. 최소값이 0이 되면 fx 0 되는 순간 생기는 거니까 곤란해지는 거잖아. 난 최소값이 없잖아. 맞지? 수학이 좀 개똥 같은 부분인데 최소값이 없는 걸로 보죠. 이걸 최소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최소값 역할을 하는 네가 0보다 커야 되긴 한데 0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참, 그냥 저걸 최소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게, 그런 아름다운 방법이 있을 텐데, 그지? 최소값이라고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또 그러면 안 되냐? 안 돼요. 최소값은 정의에 따라 집합 내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값인데 집합 내에 fa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최소값이면 편하고 좋을 텐데. 근데 워낙 오랫동안 최소값의 정의를 그렇게 써왔고, 또 만약 편의대로 야, 그럼 최소값 그냥 이것도 최소값이라 하자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긴다 거지. 다른 명제나 다른 정리에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최소값은 아닌 거예요. 넌 최소값이 없는 거야. 근데 최소값 역할을 할 애가 있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하나 더 만들지 해서 하한값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하한값이라고 하자. 뭐요? 우리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애. 최소값 아니에요? 최소값이 있다면 최소값이 하한값이고, 지금같이 등호가 없으면 어쨌든 얘가 제일 작은 값의 역할 같은 건 하니까 하한값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또 있어요. 수학은 원래 그런 거야.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 않겠어? 자, 그 다음 개념은 미분을 한다는 건 결국 미분 계수는 누군가의 변화율이잖아요. 미분 계수 4글자지 빡시잖아. 그럼 변화율 3글자지. 좋잖아. 더 줄이면 안 돼? 속도. 알겠지? 더 줄이면 속도. 봐봐. 선생님이 일정 기간을 두고 몸무게를 재. 그럼 선생님 몸무게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겠고,
일정 시간에 대한 선생님 몸무게의 변화율이 있겠죠. 그걸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 몸무게의 미분계수, 선생님 몸무게의 미분계수,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5글자는 오히려 별로잖아. 4글자가 더 해피하잖아. 그래서 뭐야, 순간을 빼버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변화율이라고 하면 3글자니까 유리했잖아. 좋잖아. 그래서 변화를 쓰는 거야. 변화를 쓰다 보니까 체중 속도라고 하면 어떨까? 선생님 몸무게의 속도. 선생님 뭐 달리기 선수다 무슨 속도에, 그러니까 내 체중이 증가하는 속도, 감소하는 속도, 속도라는 표현을 써도 변화율이라는 느낌을 낼 수 있다. 변화율 어차피 실제 생활이나 과학 시간에서는 대부분 누구에 대한 변화율을 따지게 돼 있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따지게 됩니다. 보통은요. 물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따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속도라는 표현을 쓰면 기본적인 누가 기준이 된다? 뭐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속도라는 표현을 써도 미분계수 변화율 표현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좋잖아요. 4글자보다는 3글자가, 3글자보다는 2글자가 좋으니까 속도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니다. 됐죠? 이거 진짜야. 자, 하여튼 그래서 x가 ft로 주어지는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가 주어지면 속도는 뭐가 돼? 뭐 벨로시터 v를 쓰죠.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 따라서 속도는 도함수이다.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 도함수이다. 가속도는 엑셀레이터의 약자를 따서 a라고 쓰고 dv dt가 되면서 속도를 t에 대해 2번 미분한 것이고 이게 도함수 f 더블 프라임 t가 되는 거겠네요. 근데 이것을 이건 뭐 수학 2에서도 했던 거잖아. 다만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겠지만 기껏해야 뭐 수학 2에서 했던 내용 반복, 이거 복습이니까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미분에서는, 미적분에서는 누구의 속도를 구해? 평면 운동의 속도를 구하죠. 평면 운동. 자, 따라서 평면 운동하는 친구의 위치는 x, y, y라는 문자를 같이 표현해서 매개 변수 시간에 대해서 ft, gt라는 두 개의 함수로서 따로 표현하겠다 이거고. 그럼 이 평면 운동의 속도는요, 각각을 x에 t에 대해서 y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네요. f 더블 프라임이 왜 나와? 마음이 급했나요? 자, f 프라임 t, g 프라임 t가 되었죠. 아하, 설명을 하다 공간에 아쉬워서 안 했는데 해야지. 여기서 무슨 또 중요해?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구하는 게 전부지. 속력 구하라고 했죠. 루트 제곱하면 그만인데. 속력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 속력은 애초에 속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과학 정의죠. 수학에서도 크기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너에다가 뭐를 붙이려 했냐면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얘는 속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얘도 뭐 그냥 절대값 붙이면 되나요? 네. 속도의 크기잖아.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여. 아니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건 뭐 순서쌍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지, 배운 적은 없어. 각자 붙이나요? 그건 좀 그래. 각자 붙이면 여전히 순서쌍이잖아. 벡터 같잖아. 속력의 크기는 크기라서 스칼라 값이어야 되거든. 따라서 이걸 뭐 정의를 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애초에 좌표 평면에서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원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했습니다. 따랐어.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에다가 합을 루트를 씌워놓은 것, 이것이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정의해서도 알겠지?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과학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연구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를 좀 돕자면 x의 변화량 있고 y의 변화량 있죠. 우린 이 하나의 도형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각자 델타 x분의 델타 t, 델타 y 나누기 델타 t고, 이때 델타 t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얘가 뭐가 돼? 미분 계수가 되는 dx dt가 되고 너가 뭐가 돼? dy dt라는 변화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너의 길이의 변화는 너의 길이는 뭔데? 너와 너의 제곱의 합이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dx dt, dy dt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하나의 길이가 되는 거고 dx dt를 f't, dy dt를 g't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외우면 되겠죠? 뭘 이런 걸 다 이해해. 그냥 외워. d제곱 xt dt 제곱이고요. dy 제곱 t dt 제곱이야. dy 제곱 dt 제곱이죠. d 제곱 y지. dy 제곱은 무슨 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너무 힘들어. f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 가속도에도 속력 있나요? 네, 있죠. 가속력.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 근데 제가 가속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교과서에선 본 적이 없는데 문제집 같은 데서 그냥 가속력이라고 쓰더라고요. 제가 본 교과서만 없었나요? 왜 없지? 자, 하여튼 절대가 붙이면 되는 거고 그냥 똑같아요. 하는 짓은.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순서상의 크기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수학자들이. 그 값의 제곱에다가 합을 구한 다음 뭐를 구하자? 루트를 붙이자. 그럼 그것이 크기다. 됐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함수의 그래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잘 그려서 교점 개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였고, 방정식은 그렇고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를 찾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잘 찾을 수 있느냐, 최대값을 잘 찾을 수 있느냐 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변화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분에서 자주 다룬 내용은 그 넓이, 길이, 부피의 변화율도 예전에는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를 보면은 수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애초에 그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내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미적분에서는 평면 운동이 나옵니다. 평면 운동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속력을 적분하는 일이 생기는 거리, 속도와 거리 단원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냥 얘가 무슨 표현을 쓰는지, 속도라는 표현을 썼는지, 속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뭔지, 미분에서 식을 만들어 주니까 어떤 식이 되는지 정도 확인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유형들 몇 개 살펴볼 건데, 자, 뭐 귀찮게 하는 문제도 몇 개 있는데 난이도가 좀 쉽네. 뭐 하여튼 그래프 그리는 겸 최대 최소 구하는 것까지 해서 유형 13번 한번 볼게요. 유형 13 75쪽인 13번 잠깐 같이 보죠. 함수 fx는 뭐고 이게? x에다가 ln x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x ln 1 마이너스 x분의 1. 하하, 참말로 마 최대값을 구해달라네. 뭐 해야 되겠노? 미분해야겠지. 극대값 구하는 거나 다름없다. 사실 양끝값일 수도 있잖아요. 범위가 0과 1 사이인데 뭘 0에 더 대입해봤자 존재하지도 않는 값이고 1도 존재하지도 않는 값이고 뭐 둘 다 아닐 거겠죠 뭐.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극대나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고. 자, 근데 뭐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와, 이거 어떻게 그려? 조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자, 마이너스 x ln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ln 1 마이너스 x. 그래도 그 안에 역수보다는 바깥에 꺼내는 게 좀 안 낫겠나, 그죠? 미분하죠. 뭐 확실하게 뭐 지나는 점 이런 거 안 차, 뭐 1랑 0 뭐 넣어볼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뭐 1과 0밖에 안 그리니까 대칭성도 없겠죠. 정의역도 뭐 애초에 정해놨잖아 지가. 미분이 나오면 되겠지.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ln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대로 두면 너 미분하면서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x 약분하면서 플러스 1 삭제. 요 둘이 빼면 x분의 분모로 가고 1 마이너스 x죠. 너 언제 0 되니? 그거야 뭐 x분의 1 마이너스 x가 1이 될 때니까 사실상 x가 2분의 1일 때군요. 얘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조졌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세 가지군요. 그래프를 그려갖고 찾든지. 얘는 그래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동감합니다. 그래프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야? 적당히 값 찍어서 2분의 1이니까 뭐 6분의 1 한번, 무슨 3분의 2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넣던지, 3분의 1과 3분의 2 넣던지 해서 그냥 부호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겠고. 대충 통박 굴리면 느낌 오잖아. 그지? 머리통 굴려보면, 아, 이거 뭐, 미분되겠군. 미분되겠군요. 부호가 어떻게 했군 알잖아. 하나 더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를 찾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극대는 어디 있어야 돼? 위볼에 있어야 돼. 극소는 어디 있어야 돼? 아볼에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극대의 극소는 위볼과 아볼에 있어야 돼. 따라서 이계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번 더 미분하고 쉽게 생겼니?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값이 하나밖에 없네. 0과 1은 나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변하겠지? 작아질 거 아니야.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봤잖아. 극값이 하나밖에 없네. 그 새끼 극대겠지. 시원한 2분의 1 대입하면 답입니다. 그거 보기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보기에 있네. 좋다. 근데 좀 제대로 하려면 x분의 1 마이너스 x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0이고요. 그죠? y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네요. 1,0을 지나야 되니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그래프를 0과 1 사이에 그려줘야 됩니다. 0과 1 사이에 그려주면 0과 1 사이에 그려주면 너의 값은 0보다 큰 값만 생기겠구나. 그래서 언제 2분의 1이 되는 순간 1일 테니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큰 양수에서 2분의 1인 순간 0이 되었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1보다 작아지면서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너보다 2분의 1에서 극대일 것이다. 자,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하나, 그것도 극대값 하나 있으니까 그게 곧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f 2분의 1이 최대값입니다. 졌다 2분의 1을 딱 넣으면 2분의 1 ln 2가 두 개 나오면서 계산결과 ln 2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딱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판단들이 빨리 가능하면 0과 1은 끝값이니까 아니겠네. 사이에 극대 극소들이 있으면 그 새끼들이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 다음에 바로 드립다 미분 터갖고 0 된 거 구한다. 으라씨 하나밖에 없네. 그럼 그 새끼가 주요 값이야. 극대든 극소든 하나 나왔으면 금마가 중요한 값이야. 지금은 극대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극대값 하나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때려 풀면 어떡해요? 당연히 안 되지. 자,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6번도 좋은 문제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17번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좌변을 그린다가 바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K가 뭔지 모르잖아. 미분하거나 도함수를 구해서 극대극소를 구하고 말이야. 사실상 극대극소 구하는 게 도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게 그중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 극대극소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미분하면 K 때문에 극대극소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어렵겠지, 찾기가. K 값이 낑겨 있으니까 근의 값도 K에 대해서 써야 될 거고 그때마다 그 값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나눠야 될 거고 생긴다 치면 대입을 해서 그때 그 값을 K에 대해서 표현을 막 해줘야 되겠지. 어렵잖아. 닭대가리 같네. 자, 하여튼 그래서 뭐야, 좀 쉽게 바꿔야 돼. 어떻게? K를 혼자 주세요.
세상에는 K가 좀 외로울 필요가 있어. 알겠지? K같이 자꾸 마음이 변하고 이런 애들은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 혼자서 이 고독을 이겨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변의 EX제곱을 한번 곱해볼까요? 아, 좋잖아. 그래서 뭐다 K에 마이너스 붙인 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야를 그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평행하죠. 찍찍찍찍 그어가면서 아, 교점이 몇 개네, 저렇게네, 저렇게 되네 찾으면 되는 거죠. K는 혼자 둘수록 행복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 지금 문제가 되게 쉬웠는데 K를 혼자 두다 보면 옆에가 lnx 같은 게 밑에 있을 수도 있어. lnx는 분모에 있는 것보다 분자가 올리거든. 분모에 있으면 그 새끼 제곱해야 되잖아. 역겹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필요하다면 역수치해도 됩니다. K분의 1 써서 더 간단해질 수만 있다면 어쨌든 간에 K분의 1을 구하든. 요는 뭐야? 네가 어쨌든 그래프 하나 그리고 변하는 값에 대해서 직선들을 쭉쭉쭉쭉쭉 그어가면서 교점 개수를 파악할 건데 K를 개수처럼 끼고 하면 불편하다 이 말이야. 근데 위치를 정할 때도 불편하고 극대극소를 구할 때도 전부 다 K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내가 그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K는 혼자 둘 거야. K는 혼자 둘 건데 여기서는 K를 만들든 마이너스 K를 만들든 K분의 1을 만들든 어찌됐든 간에 네가 그리기 쉬운 형태로든 어쨌든 K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목이 왜 이렇게 타냐? 자, 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뭐 미분하면 되겠죠? 네, 미분하면 1이니까 x 더하기 l, 이 x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인마 양수니까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살짝 콕 넣고 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0 지나가야 되겠고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극소 지나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계속 증가해요. 아, Kx가 무한대로 그러면 미친 듯이 증가하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 선생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근데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 0으로 수렴해.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이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2의 거듭 제곱식가 훨씬 빠르게 커진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고 이때 X가 음수인 건 어쨌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점근을 해도 아래쪽에서 점근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야? 어차피 문제에 다른 극대는 없잖아. 올라갔다가 양수 찍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거 안 된다. 따라서 극수 하나 가지고 아래로 볼록이다가 쭉 올라가고 이쪽에 근데 위로 그 변곡 점근해야 되는데 그 변곡점이 하나 있는 거야. 언제 위로 볼록한 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는-k와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봐라. y는 -k가 여기 있어야 하나, 둘이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개니까 땡. 0일 때도 한 개니까 땡. 그랬어. 너 쌓이면 되겠고. 양면에 마이너스를 정리해주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 바로 k의 값의 범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면은 선생님 23번 유형은 안 하나? 예, 뭐 그냥 직선에서 이동 아닙니까? 평면 운동이 좀 더 재밌잖아. 자, 그래서 저기 점 P에서 y 축의 평행의 그 직선이 곡선 y는 2x제곱과 만난 점을 Q라고 하자. P가 원점을 출발하여 x축이 0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도로 움직일 때 Q의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웨우위. 자, P는 여러분 뭐 P에 원래 X 좌표도 X, 0이든 P, 0이든 아니면 뭐 적당히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워낙 쉬워서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초당 1씩 움직인다면 T초 지나면 T만큼 움직였겠지. 따라서 P점 X 좌표를 그냥 T라고 두면 T, 0이 P점의 좌표가 되겠고 수직인 선을 올렸을 때의 교점을 Q라고 했으니 Q의 좌표 T, 2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Q의 위치다. 우린 Q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아, Q의 위치가 T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 그럼 Q의 속도는 미분 바로 하면 되지 뭐. 이게 다예요. Q의 속도. 따라서 1초 후에 점 Q의 속도의 크게 1초 후의 속도는 뭔데?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1,1이죠? 1,2, 1,2. 따라서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루트 1 더하기 2제곱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아니면 처음부터 속력이란 걸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루트 1 플러스 2의 2t제곱이다 라고 정리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1초를 넣으면 속도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답은 3번. 이제 이 식이 표현하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아이디어는 설명드렸다. 자, 일단 여기까지 24번까지 먼저 좀 풀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정리를 좀 해볼게요. 되겠나리?